자, 핵심 과제 2022년도 공통 분야에 대한 해설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접지 설비 여섯 번째 문제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자가용 수변전 설비의 접지 목적,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접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 접지를 좀 여기 이제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분류도 뭐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접지라는 것이 이제 개통 접지가 있고요. 개통 접지. 그 다음에 기기 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필의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요구하는 접지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분리를 하셔야 돼. 이게 개념이 틀립니다. 개통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겁니다. 뭐 이상전압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다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뭐 송배전공학 구장이라든지 접지 시스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강의하고 교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개통접지와 기기접지는 접지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필의 접지는 위에 있는 요 접지들하고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접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은 완전히 틀리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공통 접지로 기능은 틀리지만 묶어서 이제 설계하는 기법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의 어떤 그런 접지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정보통신까지 같이 묶어도 됩니다. 묶어도 되는데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묶여 있다가 평상시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어떤 이상 상태가 됐을 때는 얘네들이 묶이게 할 수 있게끔 공통 접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기다 SPD라는 장치를 추가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답안에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는 해드리겠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20시간, 30시간 정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달을 연구해야지 어떤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요,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자가용 수변전 설비에서 접지의 목적에 따른 접지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뭐 1종, 2종, 3종, 특삼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KC 규정에서 새롭게 바뀐 뭐 TN 접지 방식, 그 다음에 TT 접지 방식, IT 접지 방식, 그 다음에 TN 같은 경우에 TNS가 있고 TNC가 있고 또 뭐 TN, 뭐 SC, 뭐 CN, 뭐 TNSC, 뭐 TNCS 뭐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내용들도 결국은 여기 보시면 뭐 T 앞에 나온 제일 문자 이 T라는 게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N이라는 게 기기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규정에 따라서 묻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종, 2종, 3종이라는 것이 뭐 1종 접지 같은 경우에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2종 접지도 마찬가지로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종 접지가 이제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1종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 접지 같은 경우 기기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종 접지도 기기 접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접지의 개념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지 1, 2, 3종, 특3종, 그 다음에 TN, TT, IT 계통이 여기는 개념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핵심적인 요소를 짚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답안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 가지 답안을 좀 만들어 보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풀어서 나가겠다라는 방향이 좀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문제에 대한 소개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건축전기하고 전기안전에서 물어보는 거 하고요. 여기 보시면 건축전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건축전기 문제고요. 그 다음 이 하부는 발송배전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문제입니다. 보시면 발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이 개통접지에 대한 부분만 물어봤어요. 변압기의 접지를 저항접지로 갈 거냐, 뭐 비접지로 갈 거냐, 뭐 직접 접지로 갈 거냐, 임피던스의 값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절연 협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절연 협조. 즉 이상전압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니까 이건 개통접지예요. 목적과 접지 방식별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거는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소 리액터 접지인데, 뭐 이제 그 수용가 내에서는 소 리액터 접지 안 하고요. 우리나라 개통 같은 경우에도 개통 접지이지만 소 리액터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여기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서의 재정 목적과 접지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접지의 목적에는 개통 접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상전압을 왜 억제하느냐? 절연의 레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기기 접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기 접지는요, 안전을 위한 접지입니다. 안전. 감전사고. 앞에서 우리가 뭐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뭐 심실 세동 전류니 뭐 전류의 안전 전류의 한계값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기기의 접지를 하게 되면요, 또 기기의 접지 저항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감전사고 시에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개통 접지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저항의 크기, 여기는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감전사고의 우려는 커져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떤 상반된, 충돌되는 개념입니다. 기기의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안전성이 높아지는데,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개통 접지의 저항은 낮을수록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는 비접지 계통으로 가는 게 그러한 이유에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의 접지 저항은 낮추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송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중에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딱 짚어서 10점짜리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개통의 접지 방식 중에서도 이제 NGR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 이렇게 돼 있는데, 뉴트럴 그라운드라는 건 뭐냐, 변압기 중성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를 접지하는데 레지스터가 아니라 뭐죠? 리액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리액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한전의 배전솔로에서 이제 적용한 지 한 뭐 10몇 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딱 짚어서 물어봤을 때는 1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의 임피던스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2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 접지 방식이냐, 비접지 방식이냐,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이냐,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서 저항이 커지게 되면 고저항 접지가 되고요. 이 저항값이 작아지게 되면 저저항 접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또 복잡한 또 이제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전류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수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효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개통 접지가 여기 보시면 뭐 직접 접지냐, 저항 접지냐, 비접지냐인데, 얘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유효 접지 방식이냐, 비유효 접지 방식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항 접지 방식과 이제 같이 혼용해서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또 유효 접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얘를 왜 여기에 적용하느냐, 결국은 유효 접지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상 전압의 크기를 경감하는 것이고, 이것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절연 협조에 적용되는 이제 복잡한 그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좀 파악을 좀 하셔서 뭐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지 시스템 계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제가 핵심 문제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참고 문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연도 기출 문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송배전공학 9장하고 2장이 있습니다. 아니, 저 6장. 송배전공학. 송배전공학의 6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두 개의 장에서는 개통접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접지는 요걸 꼭 보실 걸 권장하고요. 기기접지에 대한 설명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발송배전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접지 시스템 계획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같이 수강을 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해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가용 수전 설비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기기 접지하고 개통 접지의 목적을 제가 하나 더 묶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 접지의 전위 상승에 따른 인체 감전 사고 방지. 요거는 기기 접지에 해당이 된다. 기기 접지에 해당이 되고요. 접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GPR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접지에 어떤 누전이 발생이 된다든지 뭐 이제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접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전위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인데 요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는 저항값을 낮추면 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지 전위 상승에 따른 기계 절연 파괴 방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개통 접지를 의미합니다. 개통 접지. 그 다음에 개통의 중성점 전위 안정화 및 보호 계전기의 동작 확보. 이 변압기의 중성점의 접지 저항이 낮게 되면요.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지락 전류가 잘 흐르겠죠. 이 지락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전류가 커지게 되면 보호 계전기의 그 감도 전류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확실한 동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확실한 동작을 기대했을 때 계전기가 빠르게 동작한다라는 이점은 있지만 지락 전류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생기니까 뭐 1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뭐 중성점 접지 저항의 크기하고 이 크기에 따른 접지 방식의 종류를 표하고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접지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부분 뒤에 보시면 이제 표로 나와 있거든요. 이 페이지 뒤에. 자,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답안지에 옮겨 적을 건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답안지에 들어가는 게 보기가 좋고 전달력이 좋은가 이 부분들은 스스로 답안지를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으셔가지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하고 지면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답안지 하나 작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주고 뭐 지면도 많이 할애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다 기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기술사 시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놨고요. 뒤에 보시면 표를 앞에다 당겨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표가 들어가니까 이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뒤에다 이렇게 이제 포진을 시켜놨거든요. 어떠한 형태가 좋은지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부분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부분만 띄워가지고 25점짜리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 항목이 7가지에서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적용까지 하면 9번. 요건 중성점 접지니까 이거 뺀다고 하면 뭐 7, 8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여기 보시면 요걸 또 이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효 접지냐? 유효 접지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유효 접지냐? 혹은 비유효 접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접지는 비유효 접지예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유효 접지 계통입니다. 저항 접지는요.
요 저항값이 작은 저저항일 경우에는 유효 접지에 해당이 되고 고저항일 경우에는 비유효 접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직접 접지로 가게 되면 이상전압은 작아지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 얘는 이상전압이 1.38배 이하로 억제가 되는 거고 비접지 같은 경우 1.38배 이상에서 뭐 루트 3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과도 현상까지 고려하게 되면 요거보다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저항 접지는 요 중간에 껴 있는데 이 그 이상전압의 크기가 1.38배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유효 접지 계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 이상이 될 경우 1.38배, 1.3배가 넘어가게 되면 비유효 접지 계통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1.1이라기보다 한 1.1, 1.1에서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루트 3배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무슨 설명이냐면 개통접지예요. 개통접지 저항의 크기를 0으로 하느냐 아니면 무한대로 하느냐 어떤 저항값의 크기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상전압의 크기가 경감이 되는 거고요. 증감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절연 레벨 즉 절연체의 두께, 절연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상전압이 커지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절연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돈하고 상관이 있다. 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뭘 봐야 되냐면 기기접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기접지라고 해놨죠. 이 기기접지는 안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기계 외함을 접지를 해서 이 접지 저항의 값을 낮추게 되면요.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의 크기가 고장 시에 여기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낮아집니다. 이 전압이 결국은 뭐하고 이어지냐면 이 스텝, 보폭 전압하고요. 이 터치, 접촉 전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크기가 낮아져야지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이렇게 이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간간히 이렇게 들어가 주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글씨를 많이 쓰게 되면요.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림이 들어가 주게 되면 쓰기에도 좋고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요. 그림은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림이 틀리게 되면 이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림이 틀렸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외우시고요. 그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으면 내용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키워드들 암기한 것들 적정하게 배치해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접지한 그 사례를 이걸 가지고 설명해 놨죠. 기기 접지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3종 접지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 요 접지 저항을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느냐. 인체의 저항값을 한 2000옴이라고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체가 물에 젖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고 피복을, 옷을 입은 상태라고 하면 2000옴에서 3000옴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때에 예전에 우리가 3종 접지 저항 같은 경우 100옴 이하로 이제 하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3종 접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100옴 이하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100옴이라고 딱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얘가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계산해 보면요. 요 안에다가 이 값들을 넣어서 이제 병렬 회로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3종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이 전류의 크기가 21분의 1로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약 5% 정도의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뒤에 문제 해설에서 제가 심실 세동 전류니 감지 전류니 이탈 한계 전류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전류의 크기가 인체 안전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거든요. 이 전류를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 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얼마나 짧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 예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 사례 같은 경우에 사전에 내가 이걸 세팅을 하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답안지 안에다가 기술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 사례를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꼭 만들어 두시고 이 문제가 나오면 난 이런 형태로 써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좀 해두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답안지 옮겨 적어 보시고 연습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기 설비의 접지의 어떤 그 분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기 접지와 개통 접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필의 접지를 이제 포함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좋은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